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아름다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언더스탠딩. 아름다운 금요일에도 저희 언더스탠딩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은 좀 솔직히 또 쉬십시오 좀. 뭡니까, 금요일 날 들어주시는 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정한 언더스탠딩의 구독자들은 금요일 날 듣는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좀. 오늘같이 날씨 좋은 금요일에는 네. 날씨가 좋아서 주말에든 어디들 지금 뭐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0여 분 정도 모여 계신데 제가 그랬다고 하지는 마시고 예. 저희 이따 올려놓잖아요. 그럼 밤에 보시고 지금은 해 있을 때 나가서 잠깐 심호흡도 하고 체조도 좀 하고 지금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이브로 보지 말고 라이브로 보지 말고 조금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다시 밖에 오세요. 나가서 산책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추워서. 그렇긴 그래요. 오늘 같은 맞아요. 날씨 때는 저희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딱 하루만 가서 야, 알로하님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황당하시겠네. 오늘 처음 들어왔다는데, 야, 참. 그러셨어요? 그럼 뭐 하세요. 뭐.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장순원, 우리 3프로 TV의 자랑 권순우 취재 팀장이 네,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분석을 해오셨고 예, 또 언더스탠딩의 도르코 장순원 기자가 예, 또 강원도가 뭐 좀 디폴트가 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있어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네.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뉴스는 보지 마십시오. 예, 여기 오면 다 알려드리니까 네. 평소에는 좀 더 아름다운 맛집 뭐 이런 거 좀 보시고 예, 주말에는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거나 보시고 뉴스는 그냥 편안하게 다 통과시킨 후에 그냥 언더스탠딩에서 알려드리는 됩니다. 것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야, 금요일이니까 역시 기운이 막 돋지 요즘에 않습니까? 언더스탠딩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앞으로 한 네. 몇천 명만 더 받고 15만에서 다 될까 좀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이제 닫아요 우리. 네. 닫고 유료 전환할까? 많이 오셔서 좋긴 좋은데 예. 네. 까다로우시고 그래서 뭐좀 우리가 조금 요만큼 잘못하면 막 네. 댓글에 이만큼 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괜한 고민을 하시는군요. 예, 저도 뭐 복권 당첨되면 뭐 할까 그런 고민 가끔 합니다. 맞아요. 네. 어. 감사하죠. 그런 행복한 네. 고민이라도 좀 해보는 거죠, 뭐. 예.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침에 나왔는데 쇼크였어요. 예,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LG전자 얘기 안 하려 그러다가 그냥 안 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네. LG전자는 되게 좋았어요. 매출이 21조, 영업이익이 7,4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분기 비교해서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뭐 대부분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LG전자는 좀 괜찮게 좋았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전장사업부의 매출 기여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장사업부라는 데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인데 이게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을 꽤 많이 만듭니다. 근데 티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LG전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잘한 거는 알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 때까지 알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려줘도 숨긴다. 예,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 매출은 그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부족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좀 생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품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역대 최고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근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를 잘 안 내요. 왜냐면 워낙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어닝에서 그렇게 크게 미달되는 틀리지 경우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밑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잠깐 뭐 보도 자료 보시면은 매출 76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인데 이게 잠정 실적입니다. 이게 네. 좀 참고하라고 미리 발표를 하는 거고 숫자만 딱 보내주는 거죠. 예,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증권사들이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는 23%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조금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 마이너스 30%가 주는 의미가 뭘까를 두고서 시장에서 요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화끈하게 보여준 건 영업이익 30% 줄었다는 걸 보여준 거는 뭔가 감산이라든지 뭔가의 조치를 취할 명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과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면은 공정거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니네가 좀 일부러 감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역시 과점 시대의 뭐 폐해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영업이익이 반도체 때문에 한 30% 감소했다 그러면은 야, 저 정도면 조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공정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 공정위가 움직일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를 많이 쓰니까 미국 공정위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지 한 국가가 막 치고 나가진 않잖아요. 예. 근데 거기 오펙보다 더 소수의 사업자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군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감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산할 거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감산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하는 임원이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보도가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굳이 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됐으면 아니,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감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서 좀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왜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굳이.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기자들은 알겠지만 기사에는 출처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준비된 멘트로 한 거냐? 아니면 지나가다 기자들한테 잡혀서 한 거냐? 그럴 때는 메시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잡혀서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감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가 단정적으로 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단정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요? 그냥 안 해 인터뷰 안 해 이 얘기를 감산하십니까? 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파급력이 클 것 같아서 원래 감산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감산은 안 하. 원래 어떤 멘트로 하게 되냐면은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그래, 얘기를 그게 정답이네요. 그런 그게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게 공식 멘트거든요. 감산 인위적이지 그럼 인위적이지 않은 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우리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놓고. 근데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고객들이 힘들어하니까 예. 이거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 멘트가 원래 정답이거든요. 근데 감산을 안 하겠다는 단정적인 멘트가 나오니까 오히려 좀 놀랐어요. 네. 2, 3위 업체가 감산을 하겠다는데 1위 업체가 굳이 감산 안 하겠다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해서 출처를 보니까 지나가다 잡혔구나. 그리고서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다가 좀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아니 얘기를 인터뷰 안 한다는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재고가 많으면 할 수도 있지. 아니야 몰라. 안 해요. 다음에 해 안 해. 그래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의 신뢰도가 높진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11조 8천억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나온 실적이 10조 8천억이니까 거의 10% 가까이 하회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워낙 해외 매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예. 환율 효과를 생각하면 맞아요. 웬만한 수출 기업들은 생각보다 다 실적들이 좋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환율 효과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대체 얼마가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매출은 또 늘었잖아요. 예.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PQ가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도 줄고 예. 가격도 줄고 어지간히 안 나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원가가 오른 게 있다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원가가 오르거나 단가가 떨어지거나 아니 매출이 좀 더 늘었으니까 결국은 원가가 오른 건데. 이익이 줄어든 거니까. 근데 아. 예를 들면 그게 뭐 석유화학 제품이면 당연히 원료비가 많이 들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반도체는 뭘까요? 이게 삼성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메모리 반도체 아닌 부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매출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웹부분에서도 꽤 나와요. TV나 뭐 등등등. 예, 그래서 메모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메시지는 야 메모리가 박살났구나. 매출도 줄고. 예, 아.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반도체 부문은 한 40% 정도 감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오히려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한 1조 4천억 정도 벌었다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한 MX 사업부 여기가 이제 플립 4 나오고 하면서 2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가전이 6천억 정도 이익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16% 감소했고 판가가 22%. 그러니까 출하도 줄고 판가도 줄고 반도체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제일 안 좋았다. 정말 안 좋았죠. 아.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8% 판가가 24%.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뭐 파운드리나 팹리스가 있는 LSI 사업부는 전분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35%가 늘었으니까 이거는 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는 그럼 뭐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보는데 예. 일단 대형은 여전히 적자고 대형 디스플레이는 적자고 소형 디스플레이의 OLED에서 아이폰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아이폰에 보여요. 들어가는. 네,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그한 점유율이 예.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점유율이 삼성이 한 82% 정도 아,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게 가져가서 3분기에 요게 반영이 되면서 좀 디스플레이 쪽이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뭐 재미로 하나 갖고 왔는데 예. 이 슬픈 이야기, 대형 디스플레이의 슬픈 이야기가 3분기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제 QD 라면이라고 네. 그 QD OLED의 네. 수율이 85%를 달성했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삼아. 아 재미있진 않아요. 네. 그 약간 슬픈 사연을 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게 오동통면이죠. 오동통면. 거기에 다시마 2개 들어가 있다라는 네. 이게 뭐 다시마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다시마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마를 2개씩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 오동통면인데 예. 이게 뭐냐면은 QD-OLED 수율이 85%를 달성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예. 근데 QD-OLED는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거든요. 그 대형 디스플레이를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 전 세계 TV 1위 예. 사업자. 왜냐하면 LG전자도 TV를 잘 만들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OLED TV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QD라는 저걸 만들죠. 아니요. QD OLED 자체도 안 만들어요. 삼성전자 TV를 만들 때 예. 프리미엄 모델을 여전히 LCD 기반으로 하고 있고 OLED TV를 안 해요. 예. 이게 과거로 넘어가면 뭐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막 그렇긴 했었지만 네. 근데 이게 이제 LG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전에는 OLED를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동생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만들었는데 예. 우리 형님이 안 써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을 갖다 바치면서 형님 이 라면 좀 드시고 제가 85% 달성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자축하는 의미가 아닌 걸로들 보는 거죠. 아, 저거라도 우리가 하여튼 섭섭함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형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담아 예. QD 라면을 만들었지만 대형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보다 디램은 많게는 15%, 낸드는 1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갖고 삼성전자는 사실 그 이전에 제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예.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논쟁 관련한 얘기를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수요가 무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래도 1등 사업자다. 맨날 그렇게 주로 얘기하죠. 예,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소비 수요가 둔화가 되더라도 서버 수요는 둔화되지 않는다. 네. 서버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비중에서 서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우리의 메모리는 서버 수요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더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서버 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비용이 전기 요금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올라가서. 그쵸. 아. 서버 보유자들 입장에서 예. 서버를 가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서버를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뭐 돈 쓸 여지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되네.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 CPU, GPU 반도체 얘기할 때,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맞춤형 반도체를 쓰는 곳이 조금씩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서버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의 T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써요. 왜 그걸 직접 만들어서 쓰냐면은 범용 반도체와 다르게 예.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에서 이거 스탯 올릴 때도 뭐 힘을 올릴 수도 있고 마법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체력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맞춤형 반도체로 특화되게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맞춤형 반도체를 서버 회사들이 만들 때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서 만들어요. 그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예. 이번에 서버 그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는 그 전기 요금이 오른 거랑 건설비가 오른 것 때문에 생각보다 서버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러다 서버 보니까 업체들이 네, 삼성전자의 그 예측은 틀렸고 실적은 쇼크를 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보통은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예. 늘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삼성전자는 워낙 1위 사업자니까 예, 시장이 안 좋은 것보다 항상 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나온 실적을 추정하는 건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데 그거보다 더 못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삼성이 1위 사업자니까 그래도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그게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네요. 네. 전교 1등이 시험 망쳤대. 야 그러니까 전교 3등 항상 삼성전자는 보통 어. 야 반도체 진짜 안 좋아. 음. 안 좋다고 다들 그래도 워낙 가격 결정권이 있고 뭐 또 고급 사양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하는 실적이 네. 반도체에 있어서 늘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서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있던 네. 얘기를 좀 그래요? 해드리면 네. 우리 만만돌이 마이크론 네. 만만돌이 마이크론이 반도체 산업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예. 그 뭐 3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제일 먼저 해요. 그걸 보고 예상을 좀 한다면서요. 시장 분위기를.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를 했는데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20% 줄었고 이익이 무려 49%가 줄었어요. 거긴 더 줄었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와 숫자가 이렇게 팍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예. 여기는 거의 한 뭐 내년 요 4분기라는 얘기가 여기는 결산일이 달라요. 달라져. 네, 네. 이게 우리나라 3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7, 8, 9가 아니라 6, 7, 8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건 7, 8, 9. 예. 예, 예. 그래서 요 4분기라는 게 우리나라 3분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내년 초쯤 되면 적자 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좀 나와요. 그리고서 얘기했던 게 그 재고가 예. 무시무시합니다. 재고가 든든하게 한 151어치 정도가 있대요. 요즘 같은 때 진짜 안 팔렸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창고에 한 5개월 정도 넣어놔야 팔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게 마이크론이 괜찮을 때 재고가 5일이었거든요. 그럼 거기 뭐 창고 차이가 비용만 많이 해도 나네요. 엄청나겠죠. 예. 그랬더니 마이크론 CEO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감산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설비 투자를 한 50% 줄이고 예. 그중에 장비 투자 계획을 한 30% 정도 줄이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요즘에 또 반도체가 주가가 좋습니다. 요즘 네, 조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반도체가 가격이 요 며칠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크로가 이제 크게 선방을 날려줬으니까 감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감산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오펙에서도 내가 감산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 시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더 가져가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감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되게 황당하게 만들었었는데 예. 어쨌든 메모리 오늘 반도체 투자하는 얘기들 할 때 기본적인 얘기들 좀 많이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이 마이크론을 보셔야 된다.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풍향계가 된다. 풍향계.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에 좀 오르냐? 예.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저렴하게 쓰면은 반도체 투자가 설레발이 진짜 많아요. 설레발이요? 네, 엄청 네. 설레발을 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성전자 주가하고 이익 추이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적 저점하고 그 여기가 이제 실적 고점이잖아요. 실적 고점. 예. 요 네모난 선이 실적이거든요. 예. 그럼 실적 고점하고 주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 그러니까 주가 고점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여기가 주가 고점인데 실적 고점은 여기잖아요. 오히려 좀 뒤네요. 좀 한참 더 뒤. 뒤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실적 고점은 여기잖아요. 아. 주가가 선반영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네. 쉽겠네요. 그러네요. 선반영. 주가가 엄청 빨리 선반영합니다. 움직이네요. 약 1년 정도. 한 9개월, 1년 정도, 예. 9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을 하는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 메모리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냐라 그러면은 메모리는 사실 거의 뭐 원유에 가까운 그렇죠. 커머디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좋으면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경기 좋으면 같이 좋고 경기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망들을 많이 해요. 이코노미스트들도 하고 네, 메모리 네, 하는 사람들도 네. 하고 노트북도 하고 되게 여러 사람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되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적이 좀 개선되느냐 보면 이미 늦어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이 바닥인가 싶으면 이미 올라가 있고 고점인가 싶으면 벌써 내려와 있고 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 주가 고점이 작년 초였거든요. 네. 근데 실적 고점은 작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니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게 주가가 이게 뭐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금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이클이잖아요. 고점, 예, 그러니까 실적 예, 고점을 찍고 예. 내려오고 있는 사이클인데, 예. 그러니까 자꾸 바닥인가라는 얘기를 자꾸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레발을 한다 그러는 게 어. 아직 반등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반등인가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이번에 그 설레발 중에 좀 대박 설레발을 쳤던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네. 모건 스탠리가 작년 8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겨울이 거기죠? 온다. 어. 8월에 겨울이 온다 했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예, 그래가지고 막 다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어. 근데 그때 이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레발을 먼저 쳐가지고 주가를 다 떨어뜨려 놨는데 어. 그리고서 지금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바닥인가? 윈터 이즈 엔드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Spring is coming. 스프링 이즈 커밍이에요 이제. 예, 와. 그래야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글로벌 수요가 지난해 9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새로운 성장 주기의 시작을 언급하긴 이르지만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스프링 이즈 커밍이네. 아직 보고서 쓸 때 안 됐는데 왜 자꾸 쓰라고 하는 거야? 쓸 말도 없는데. 예, 라는 그러면서 뜻이네. 내년 하반기쯤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미래기술 공급자인 하이닉스와 TSMC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차이를 본다면 예. 하이닉스는 퓨어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시황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더 예. 그러니까 예.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떨어질 빠질 때도 더 빠져요.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빠질 때 좀 덜 빠져요. 근데 삼성전자는 뒤에 설명드릴 몇 가지 떡밥들이 좀 있습니다. 뭐 M&A라든지 아니면은 파운드리라든지 요런 떡밥들이 있어서 예. 그 차이를 보시면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는 좀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고 좀 안정성이 좋다라는 분은 삼성전자를 좋아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추가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랑 M&A를 좀 보시면 아.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벌써 이제 저기를 했는데 스탠 리포트 그러니까 약간 이상적인데. 예, 근데 심지어 이게 반도체 시장 전망은 경기 전망보다 더 빨리 하려 그래요.
어때 경기 따라가면은 우리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도 설레발 되게 심하잖아요. 예. 이렇게 야 파월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 금리 인상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말쯤부터는 이제 내리는 곡선만 남았어. 뭐 이런 내리는 거잖아요. 곡선만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쫙 갔다가 예. 아니랜다 그럼 쭉 내려오고 막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반도체는 뭐 제가 먼저 가나요? 뭐 먼저 가도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경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다 보니까 그 거시경제 쪽에서 경기가 돌아온다는 시그널이 되면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먼저 들어가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심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금인가요? 하다가 아닌가 보다로 내려가고 지금인가요? 그러다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인가요? 해서 아예 또 그러겠어? 그러다가 쭉 갑자기 가버리는 하고. 경우가 생겨요. 야,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게 예. 그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인 분들은 경기가 반등하는 전망들이 좀 나오는 걸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기 반동이 빨라요. 그럼 반도체 반등이 먼저 들어. 주가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수요가 예. 경기가 풀린 다음에 반도체가 풀리나 아니면 경기 풀리기 전에 반도체가 좀 먼저 풀리는 걸 보고 경기도 풀리겠구나 예측할까요? 근데 경기랑 반도체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비슷해서? 여기서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올 거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런 게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돌아오면 물량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물량을 쏟아내려면 캐펙스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을 때 캐펙스 투자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를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경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 앞단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설레발이 좀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5거래일 동안 12%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마이크론이 형님 저 골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닥인가? 뭐 요 심리가 나오고 여기에 또 우리 모건 스탠리가 바닥인가? 하니까 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바닥이라면 많이 오를 여지가 있나 봐요. 그쵸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많이 내린 주식이 어디 하나 드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래도 반도체의 가격 회복 탄력성이 제일 클걸요? 내지는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뭐 제일 먼저 눈길과 손길이 가는 건지.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막말 좀 해도 될까요?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네.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비싸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갑자기. 그렇게 센 얘기면 미리 좀 하지. 나한테.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악플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진행자분들이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카카오가 와, 친구도 진짜 많고 서럽다. 친구도 많이 다니고 거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으면 표를 좀 준비했으면 네, 좋겠는데 네. 그 오늘 어차피 반도체 투자하는 기본 얘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그 PBR 밴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PBR 2배면은 얼마, PBR 1배면 얼마, PBR 1.5배면 얼마. 그러니까 PBR 밴드를 이렇게 그려놔요. 네. 그걸 왜 그려놓냐면은 거기다 주가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좋았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나가 그 역사적 밴드가 있죠. 히스토리컬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음. PBR 몇 배 정도까지 내려가더라 이런 것들이 PBR 밴드를 보면서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PBR 밴드 하단으로 그러니까 원래 역사적 PBR 밴드 하단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거래요. 경기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싸다.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려간 것 같다. 예. 근데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그런 그러나 확률이 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 대비 이 정도로까지 내려간 적은 역사적으로는 없어. 그러나 뭐 자세한 건 난 잘 몰라. 그 느낌. 그래서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 매수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뭐 실적이 반등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닝 콜은 아니다라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콜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밸류에이션 콜과 설레발을 딱 엮어보면
지금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면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워낙 대형주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국민연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 다들 관심이 많을 텐데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 주가 TF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저도 그 의미 있는 보도라고 보세요, 권 팀장님은? 아니요 저는 의미 없는 보도라고 봅니다. 네. 왜요? 그 일을 야, 하는 이거 부서가 오너가 열심히 이제 주가를 챙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부서가 IR 부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IR 부서가 그 일을 하죠. 원래 하는 일인데 네. 그게 뭐 새로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스탠딩 TF를 만든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좀 네. 확인을 해봤는데 예.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IR 부서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TF를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는 뭐 공식 부인. 그런데 공식 부인에도 우리는 또 이렇게 취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 TF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TF라는 거는 특정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시간 좀 더 해도 돼요? 예. 네, 조금.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떡밥, M&A 떡밥하고 이제 파운드리 떡밥이 있는데 네. M&A 떡밥은 얼마 전에 ARM 인수 관련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손정이 왔다 갔다 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실제로 손정희 회장을 만나면서 진짜인가? 라고 하다가 막상 만나니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니라는 논리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ARM이 지금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 95% 점유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여기는 독점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독점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뭐 라이센스 비를 올리거나 그러면은 막 전 세계에서 융단 폭격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3조, 이익이 2조 그런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확장되는 경우는 있지만 가격을 많이 올리거나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 손정희 회장이 600억 달러니까 한 80조 정도 판다는 건데 예. 당기순이익 2조 나는 회사를 80조에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요즘에 반도체 관련하는 회사들 주가 다들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엔비디아가 2020년 9월에 암 산다 그랬을 때 4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왜 걔는 600억 달러냐는 거죠.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좀 아쉬운가 보다. 거기가 지금 지난 분기에 한 30조 적자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 손정희 회장 한국 올 때 기억하시죠? 막 기자들 다 대동하고 예, 막 맞아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한국의 미래는 뭡니다. 막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 삼천 가게 다 야 다들 모여봐. 맞아. 내 얘기 들으려면 좀 모여봐. 뭐 최태원 오너들 막 다 모이고 그러니까. 그랬죠. 예. 그랬는데 올해 되게 조용하게 왔죠. 아. 그런 걸 보면서 추정하기로는 그 수많은 비전 퍼티의 포트폴리오를 한 개 좀 사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니었겠느냐.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암 차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암이 있고 암 차이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암의 차이나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그런 현지법인 라이센스를 받는 뭐 그런 거겠죠. 현지법인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되게 이상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 미국이 한참 중국에 대해서 ASML의 EUV 장비 못 사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중국이 제일 위협적으로 느꼈던 거는 EUV도 EUV지만 암의 설계를 못 쓰게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국은 독자적인 반도체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자기들만 쓰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암 막으면 장난 아니겠다.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암 차이나의 CEO에 대한 이사회 해임안 건이 올라왔었어요. 암의 CEO를 이사회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사회의 구성이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을 이렇게 자르는 해임안을 냈는데 그 사장님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고 그리고 직원들도 막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CEO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사회가 왜 그 사람에 대한 해임권을 결의를 했냐면은 그 사람의 이해상충 얘기를 했는데 그 암의
그러니까 이사회의 동의 없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을 만들고 별도의 어떤 설계 회사에 뭐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서 뭐 암 본사에서는 막 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예. 암은 영원히 독점적으로 암의 아키텍처를 중국에 팔 수 있는 권한은 암 차이나에 있다. 그리고 자주적인 연구 개발권이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암 차이나의 성과고 이건 암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암 본사가 암 차이나한테 제공했던 기술에 대해서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암 본사에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암 차이나는 중국 회사들한테 아키텍처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될까요? 그렇게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뭘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서 암 차이나의 CEO가 직원들을 또 동원해서 막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 다 중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암 차이나의 회계 감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2년여 동안. 그래갖고 암이 그때 비전 펀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암을 상장이라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뭐 IPO 얘기를 하고 런던 거래소 저기 뭐 미국 거래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장 못 하죠. 자기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법인이 회계 감사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한 2년여 넘게 벌어지다가 올해 7월에 그 우사장님이 나갔어요. 그 중국인 CEO 분이. 예. 그리고서 손정희 회장은 이제는 우리가 상장을 가로막던 손정희 회장의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상장을 가로막던 유일한 장애물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회계 감사도 못 하고 막 그랬는데 예, 앞으로는 예. 엄밀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차피 이거 산다고 덤벼봐야 기업 결합심사 통과도 안 될 뿐더러 예. 여럿이 공동 인수를 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뭘 행사할 수도 그것도 없고 없고. 그렇지. 가격은 옛날하고 차이도 없이 엄청 비싸고 어. 암 차이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어쩔 수 없는 그걸 굳이 과연? 왜?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라는 그 심지어 요새 환율도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 지금은 그 캐시가 짱인데 네. 삼성전자가 부득이하게 캐시를 엄청 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 M&A 하나 했다고 엄청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야? 뭐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 들으면 네이버 페이로 사든가. 이런 얘기하면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이버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멀티플 기준으로는 글로벌 회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많이 내려왔어도. 여전히. 그래 그 셀리포트가 처음에 시티즌권에서 셀리포트 나왔던 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거의 근거가 이 그 딴 거보다 여전히 높다. 포시마크 인수하기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비싸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원래 조금 비싸지 않았어요? 몰라요. 원래 그러니까. 구글은 좀 야 저기 인터넷에서 맞아 저 밸류에이션 봐라 저렇게 퍼가 낮아 인터넷에서 치고는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그랬는데 하여튼 분위기 나빠지면 뭐 한 다트집이야 다 모든 게 뭐.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업사이드가 더 많다라고 봤던 거죠. 구글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의 성장성보다는 이익 중심에 어닝 중심으로 멀티플을 하게 네, 됐던 네.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좀 확대하고 일본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인을 쓴 사람이 그래도 많은데 야 라인을 카카오처럼 영업한다고 생각해봐. 돈을 얼마나 벌겠니? 거기다가 이런 논리가 있는 웹툰 거죠.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 올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원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M&A 네. 뭐 사야 되냐 그러니까 뭐 100조 넘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짜잘한 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M&A 이슈도 지금은 딱히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떡밥도 있었는데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파운드리 공장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예. 옛날 같으면 뭐 3나노 갑니다 그러면 막 우와 막 예. 드디어 TSMC 잡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1.4나노 파운드리 공정 도입한다 그래서 시장의 반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3나노도 아직 잘 안정이 안 안 되는 되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거보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 부분만 딱 강조드리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이날 발표된 거 중에 스마트폰 외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나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 그게 의미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랑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정말 좋기만 해서 퀄컴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갤럭시에 넣어주기로 하고 들어왔을까? 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파운드리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고객군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뜻이네요. 거기에 대한 영업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셀 퍼스트라는 방식인데 예. 셀 퍼스트는 뭐냐면은 이게 파운드리 공장은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주문 들어오면 만듭니다. 공장. 그때 공장을 그렇죠. 만든다. 네. 어? 그 공장을 그게 그렇게-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셀 퍼스트는 뭐냐면 공장을 짓고 나서 손님 받겠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저도 뭐 가능은 하죠. 우린 영업에 정말 자신 있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선분양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이 나왔던 게 그런 건데 이게 후분양이냐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라고는 안 하고 호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호텔. 네. 어. 호텔 지어놓고 손님 받겠다. 좋은 호텔 지어가지고 고객들 열심히 모으겠다는 건데 이게 잘 되면은 손님들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젖은 거 다 보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모더레이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편한데 예약이 안 되면 망하는 건데. 예약 안 되면 망하는 건데. 공실 나고 이러면 큰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1.4 나노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봐요. 네. 이게 쉘퍼스트 방식하고 이거를 그 아까 고객군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는 거. 그거 비슷한 느낌이네요. 두 개가 같은 관련이 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점유율을 넓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점유율을 넓히는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 공정을 많이 늘리면 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차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을 늘리면 되는데 여기서 뭘 늘릴 것인가가 고민이고 선단 공정을 늘리게 되면 손님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고민인데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먼저 늘리겠다. 호텔 예. 먼저 짓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그랬더니 TSMC CEO는 뭐라 그랬냐면은 TSMC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지만 절대 스스로 상품을 설계하지 않는다. 고객은 TSMC의 설계를 뺏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뭘 걱정해야 되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길 때 설계를 맡길 것을 걱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TSMC가 하면서 견제구를 살짝 날려준 야.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 영리한 디스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할 있으십니까? 말씀은 없는데 네. 2교시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빨리 해봅시다. 그래도. 빨리 해볼까요? 예, 예. 네. 뭐 계속 할까요 그럼? 권순우 취재팀장이 네.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예. 저희는 뭐 웬만하면 항상 반대로 가죠.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순환 기자 팬들이 요즘 너무 늘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잠시 후에 바로 장순환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